자, 이제 도시개발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시행자 지정과 시행자 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자를 지정한다니까 시행자를 지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전부를, 자, 원칙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을 했을 때 전부를 환지로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뭐야 조합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왜냐면 자기네 땅으로 하는 거니까. 전부를 환지로 할 때는 지정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지정.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토지 소유자까지 하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환지도 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한 거니까 전, 환, 조 이렇게 외우세요. 전환조. 그러니까 전부를 환지로 할 때는 조합이 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시행자를 그렇죠. 그 시행자가 얘네들이 하는 걸 사업권을 뺏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뺏어오느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 하는 경우 여러분들 그 6페이지 프린트에 보면 원래 6페이지 그 아까 그림 있었던 프린트 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과소토지 기준에 그림 나와 있고 1번에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걸 사업을 뺏어올 수 있다고. 어떤 공공이 뺏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경우에요? 얘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얘가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1년 안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공사업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으면 공공이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공사업과 뭡니까? 병행하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1년 공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국공의지를 세 번째 도시개발에서 국공을 제한 면적이 2분의 1 소유자의 반반.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예요? 차라리 국가가 해주는 게 낫겠다. 우리가 하다가 사업 망하면 우리 다 거지되는 거 아니냐. 그 이자 부담 못한다 해서 반반이 동의하는 경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공사업과 병행한다는 건 뭐야? 2분의 1 반반씩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반반 반반이야. 알겠어요? 그렇죠? 반반 더하면 뭐야? 1년이잖아. 그렇죠? 6개월. 그래서 외우실 때는 그냥 1년 내에 뭐야? 일하기 싫은 경우. 일하기 싫은 경우 외우시면 돼. 일하기 싫은 경우. 그래서 시행 시작 안 하지 않은 경우, 그요. 공사업 병행하는 경우, 반반이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요. 시행자가 지정이 됐는데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근데 시행자가 지정이 먼저예요. 시행자의 변경이 먼저. 변경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 7페이지에 보면 우리 프린트 7페이지에 여기 프린트 7페이지에 보면 요 상단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보시면은 지자체 등이 시행자 등 그런 경우가 이게 시행자 지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야? 반반 2분의 1 동의 1년 그렇죠? 근데 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추가할 수 있고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됐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의 변경 사유인데 이거 외우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1년 안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지가 1년에 실시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실시간 신청을 나 이렇게 사업할래 해서 도장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요. 실시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실시인가를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미착수. 자, 우리가 이제 공법엔 대부분 미착수는 뭐야?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우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강의지만 좀 그냥 극단적인 단어 2년 미친년. 뭐라고? 2년 미친년에서 2년 미착수. 그렇죠? 이런 미착수에서 2년 내에 뭐예요? 미착수.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자, 부도 파산이야. 부도 파산. 망했다는 얘기죠?
그쵸? 망했으니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남편으로 따지면은 부부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혼하는 경우 있죠? 뭐야? 결격사에서 인가 취소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죽은 경우 뭐야? 이거는 뭐야? 바꾸는 경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우실 때는 요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시행자 지정에서 봐봐요. 이건 시행자 지정 1년 내에 뭐예요? 얘가 시행자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시행자를 변경하는 거야?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야? 시행자 지정하면서지. 얘가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1년 내에 실시간을 신청하지 않고 2년 내에 인가받고 나서 착수하지 않는 경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도파산 인가 취소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가 시행자 지정 사유하고 시행자 변경 사유를 헷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일단 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죠? 거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계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 변경이에요. 자, 일단은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기 인가를 받은 후, 그렇죠?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오케이. 천재지변 기타 사유라고 되어 있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게 천재지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재지변 없어요. 이건 어디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경우에 있었죠. 국충공 2000에 예, 여기 들어가는 거고. 행정처분에서 뭐 인가 취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도 파산 4번에 5번에 뭡니까? 도시별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 조합을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 1년 내에 실시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잘 나옵니다. 시행자 지정, 시행자 변경.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수용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수용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수용. 아까 수용했을 때 제가 여기 있는 땅을 갖다가 이제 ABC라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쫓아내고 여기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나오는 게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 이주대책. 이 서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주대책은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답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이주대책. 두 번째가 언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느냐예요.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는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 돼야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는 나중에 국계법에서는 자, 이거는 여러분 국계법 옛날 배울 때예요. 실시계획 고시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에 나중에 가면은 언제 토지 수용권이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 되냐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는 토지 수용권이 있는 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개발법에서는요. 개발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세부 목록, 토지 수용되는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을 세목고시라고 그래요. 세부 목록 고시 했을 때 사업에서 공익사업이 사업 인정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언제 사업이 인정이 되는지. 여기 세목고시. 그러니까 요것만 유일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언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하게 되는지,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 되는지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경쟁입찰. 두 번째가 뭐예요? 수의계약, 학교청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추첨이죠, 추첨.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설명할 게 뭐냐면 이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인데 여기서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토지를 갖다가 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서 토지 상한 채권이라는 게 있고 선수금이라는 게 있고요. 원형지라는 게 있어요.
이 원형지인데 이 토지 상한 채권은 뭐냐면 이 토지를 갖다가 성금으로 다 보상을 하잖아요. 현금으로 다 보상을 하는데 이 토지주 한 사람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이니 나는 뭐야? 땅으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억 중에서 5억은 현찰로 주고 5억은 나중에 앞 건물이나 딱지로 주는 거죠. 입주권이나. 그래서 원주민 딱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토지 상한 채권은 그렇죠? 전체 토지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 원하면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체의 토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전부 다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뭘로? 토지 또는 건축물로, 건물로 줘도 돼요. 건물로 주는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은 믿어야 합니다. 믿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은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을 들어야지만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험을 들기 때문에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기명식입니다. 기명식 채권이다. 그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선수금은 뭐냐면 미리 뭡니까? 이제 요 땅을 받을 사람들한테 미리 성금을 받는 거예요. 쌀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 이 땅을 받을 사람들, 건설사들한테 미리 땡겨 받는데 선수금은 역시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공공도 민간도 보험들에서 공공은 보험 들 필요 없지만 민간은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정도만 이제 기억하면 되고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이걸 갖다가 LH공사가 대전에서 한다, 세종시에서 한다 그러면 세종시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땅 장사는 LH공사가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 원형지라고 해서 공공에게 생땅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된 땅.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 땅이니까 한마디로 그 도매로 땅을 주는 거죠. 도매로 땅을 주는 거.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원형지는 전체에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3분의 2 원형지 세 글자죠.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매 제한이 들어가면 공공을 제외하고는 10년 전매 제한이 들어가요. 10년 동안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통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이 원형지를 받아요. 왜? 내가 직원 많이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겠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렇죠. 원형지. 대학교 같은 거 이전할 때 이런 원형지를 한단 말이에요. 생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원형지.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 원형지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 반영되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에 봐야 되니까 실시 계획에 반영해야 돼요. 반영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는 다 거의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일단. 자, 7번 문제. 도시개발사업의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사업은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를 제외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조합만 빼고는 모두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면 공공이면 민간이냐. 민간이잖아. 민간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예요? 소유하고 아까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그렇죠. 3분의 1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요거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네. 근데 공공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인가를 공익사업에 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사업인적으로 본다. 이 사업인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토지 수용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토지 수용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예. 자, 그럼 재결 신청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강제로 토지를 가져올 수 있게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뭡니까? 서류를 집어넣는 것은 뭐예요? 공익사업을 인정하고 원래 1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는 사업에서 항상 특례가 적용돼서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토지 사유를 원하는 경우 원 나왔어요. 원하면 뭐예요? 뭘 사유에서 토지 상한 채권을 지급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해설을 읽어보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등을 고시할 때 공익사업에 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8번 도시개발법상 원형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원형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게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자에게 특혜를 줘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주로 공장이라든지 그 대규모 대학을 짓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의 몇 분의 1? 하나, 둘, 셋, 3분의 1. 원형지, 원. 하나, 둘, 세 글자죠.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 정한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학교를 안 짓는다든지 공장을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안 짓을 때는 뭐야? 해제할 수 있다. 5번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뭐야? 전매 제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건 뭐야?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토지상한채권 부지예요. 왜냐면 토지상한채권은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언지를 주기로 해서 5억 원은 뭐예요? 땅으로 받고 5억은 현찰로, 5억은 현찰로 5억은 땅으로 받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무조건 약속을 한 거니까 줘야 되죠. 그럼 1번은 뭐예요? 330의 단독주택 용지는 아까 얘기했죠? 예, 이거는 추첨입니다. 나머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설명해서 교재 그 문제 박스, 해설 박스에 보면 4번에 토지상한채권 있죠? 나머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환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 상단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자, 거기 이제 우리 그 프린트물 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7페이지 프린트에 자, 거기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옆으로 이어지는 걸 볼게요. 개발구역, 구역 지정, 개발계획,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예요? 그 개구실이 바뀌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 국중공, 이천 아까 설명했고,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런 거 보고 시행자가 지정이 되죠. 시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이 지정되고 인가고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에서 3년, 2년 아까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5년 위에 토지 세목고시 했을 때 공익사업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최상단에 보면, 그죠? 수용, 토지상환채권 설명했죠? 예, 거기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했어요. 시행자가 공공, 민간 모두 가능한데 민간은 보험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전체의 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기명식으로 해서 양도하고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거죠. 선수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거고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짜고 경쟁입찰, 그렇죠? 단주 공공주 아까 얘기했죠? 네. 이주대책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원형지 공급 아까 설명했죠? 3분의 1 예, 됐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주체가 시행자는 하는 건 설명했고 수용 부분까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체 맥락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테니까 번호를 매겨서 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위에 부분에서 이만큼 지금 설명이 지금 프린트물에 됐고 예, 여기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할 겁니다. 아까 국가 도시개발사업 중앙 정출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뭐예요? 그 제가 공공하고 민간을 시행자를 구별했을 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고 5번 토지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뭐예요? 능력 있는 자들은 뭐 민간 시행자인데 공동출자 범위는 박쥐라고 돼 있죠. 왜 박쥐예요? 얘는 얘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50초 공공이잖아요. 50초 공공. 그렇죠? 네, 됐습니다. 설명이 됐고, 그렇죠? 그 밑에 하단에 수용사업 방식에 대한 시행이라고 요 부분에 있죠? 요 부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시행자 수용 요건인데 조합은 수용을 한다 안 한다? 수용 못 한다 그랬죠? 예. 공공 시행자는 면적의 3분의 1을 민간 시행자는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언제 수용 발생인다?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재개실청은 뭐야? 1년 안에 한다. 사업 끝날 때까지.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거기 박스에 토지 상환채권 발행 있죠? 모든 시행자인데 민간은 보험을 요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자, 거기 이주대책 선수금 다 설명 다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방식이 여기 있죠. 3방식인데 환지, 그렇죠? 환지에 대한 설명을 좀 설명할 거예요. 요거 일단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네, 됐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조합 부분하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도시개발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면적의 3분의 2 항상 개발법에서 소유자의 2분의 동의를 받아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 안에서 이 동의를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 그리고예요. 소유자. 왜냐하면 면적의 3분의 2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잖아. 소유자의 2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90%를 갖고 있다고 쳐도 나머지 이제 99명이 10%를 갖고 있어도 이 99% 중에서 99명 중에서 적어도 49명한테 막걸리 사주면서 동의 받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뭡니까? 정관을 작성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일단 면적의 3분의 소유자의 2분의 1, 그 다음에 7명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이 있어야 돼. 일단 전체 인원이 외우실 땐 도레미파 솔라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렇죠? 1치는계에서 도레미파 솔라시.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정관을 작성해. 조합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죠. 그렇죠?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 30일 이내에 그렇죠? 등기해야지 성립해요. 등성.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알겠죠? 등성.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공법상 비영리 법인인데 그렇죠? 예, 민법상 사단법인을 준용하고요. 이거 여기 동의 안 해도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땅이 동의 안 한다고 조합원을 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동의를 안 해도 강제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 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도시개발 조합 이 부분에 이제 우리 박스 부분에 전체 내용 중에서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부분 중에 사람들 머리 그림 있는 거 이 부분 볼 거예요. 도시개발 조합 7명 이상으로 구성되죠. 조합 설립. 그렇죠? 30일 내에 등기가 성립한다. 등성. 동의 요건은 뭐야? 면적의 3분의 소유자의 총수 2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조합원은 뭐야?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강제로 조합원이 되니까. 근데 조합이 임원은 될 수 없죠. 조합이 임원이라는 게 뭐냐면 조합장, 이사, 감사거든요. 조합장은 뭐야?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는 뭐야? 조합장 꼬봉이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이 조합이 전체가 하는 회의를 총회라고 하거든요. 총회라고 하고 항상 수백 명이 항상 총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인 이상일 때는 10대 1로 반장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회라고 해서 아파트 동대표에서 대의원회예요. 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구성이 임의적이에요.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필수인데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뭡니까? 총회에서 결정해요.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아주 중요 부분만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제잖아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그렇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가 대표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겸직은 할 수가 없겠죠. 왜? 감사하면서 조합장 할 수는 없잖아요.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일단 어차피 문제풀이 할 때는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 밑에 환지 방식한 사업 시행이라고 요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요. 이제 환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환지 계획을 짜야 돼요. 이렇게 나와려면 환지 계획을 짜서 환지 계획을 짰을 때는 이제 주로 몇 동은 몇 동으로 가고 몇 동은 몇 동으로 가고 아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지 계획이 기준이 되는데 이제 기준이 위치, 기존에 있었던 토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이 7가지를 검토해서 기존에 있었던 땅과 유사한 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있었는데 A-를 줄 때는 뭐야? 환지 계획을 잘 짜서 그 다음에 이걸 인가를 받게 돼 있죠. 시장공사한테 인가를 받고 인가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공사 끝나면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요. 공사 다 끝났으니까. 토지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환지 처분된 그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토지가 있으면 이제 뭐 A, B, C, D, E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고 등기가 넘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가 A 다시로 그렇죠. 그럼 청산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이. 그런데 등기는 이제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이제 뭐 빨리빨리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등기하거든요. 그래서 14일 내에 촉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는 왜 여기는 소유 요건이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소유를 했기 때문에 처분 요건으로 등기지. 그 다음에 타등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타등기는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면 순위가 바뀌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입자 확정일자가 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지 계획을 짜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오케이 받고 사업을 하면 이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공사가 이게 1구간이고 2구간으로 나눠지면 여기가 먼저 공사가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X라는 사람한테 횟집을 갖다가 이제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5천에 월 200씩. 그러면 횟집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공사하니까 횟집을 못 하잖아요. X도 횟집을 못 하고. 지금 계약기가 5년 중에서 2년은 썼고 3년은 남았는데 못 하니까 이제 세를 못 받아 먹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여기에서 횟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어.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 전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시로 토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두 동 중에 한 동을 먼저 짓고 쓰는 거지. 그래서 종전의 토지는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는 종전 토지는 A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정지에 대해서 예정지가 뭐야? A-에서 이제 횟집을 하는 거죠.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분을 할 수 없죠. 예정지를. 왜? 이건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처분을 할 수 있죠. 이 땅을. 이 땅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처분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월세 받아먹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예.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땅 중에서는 A가 갖는 땅도 있지만은 원래 사업 시행자가 가질 수 있는 땅들 있죠. 요거 갖다 우리가 채비지라 그래. 채비지. 그럼 여기 한 동에서 일반 분양분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지 부분에 채비지가 있을 때는 이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어요. 왜? 채비지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채비지가 되면 처분할 수가 있고 이때는 원래 환지가 되면요. 그 촉탁 신청이 이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그 채비지는 환지 처분된 다음 날 누구 거냐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 전체 거거든요. 팔아먹을 수가 그때 있는 거예요. 등기를 내서. 근데 이건 미리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란 말이에요. 매매. 그래서 처분했을 때 이거는 환지 처분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언제? 등기 이전 시 미리 팔아먹은 땅은 권리 변동이 매매가 발생하는 거. 매매니까 이거는. 그렇죠? 법률 규정에 매매, 사고 팔았으니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했는데 얘네들이 그 X라는 애가 여기서 횟집을 할 거 아니에요. A-에서. 장사가 더럽게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은 장래에 대해서, 장래라는 건 뭐야? 아까 5년 중에 2년은 썼고 3년 안에 장래에 대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료 증감 변경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근데 갑자기 뭐 한 10년 있다 하면 안 되잖아. 한 3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달 안에 해야 돼. 그래서 60일 안에 이내 뭐 할 수 있어요? 임대료 증감 변경 요구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집주인이 뭐 할 수 있어요? A가 웃기지만 나 임대료 안 깎아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X는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A에게 요구할 수가 있겠지. 집주인한테. 그 다음에 근데 해지하면 그 금전을 갖다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과 시설비를 해서 누구에게 청구하냐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조합한테 사무실에 청구할 수가 있어. 법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왜 시행자는 이 돈을 주냐면요. 나중에 어차피 A한테 A가 받을 땅에다가 돈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줘버리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포크레인 앞에 누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 이제 그 박스 전체에서 이제 이 전체 그 내용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상단에 환지 수용에 대한 절차 나왔고 환지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가 고시되고 나서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전체 우리 교재 내용 보면 그죠? 여기 이제 수용의 도표에서 네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환지에서 환지 계획, 환지 인가 착수하는데 그 환지 계획이라고 돼 있죠. 환지 계획에 보면 이 환지 계획을 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환지 설계를 하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돼 있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언제 나갈지 땅, 권리 명세, 채비리 보리 명세, 입찰한지 명세 그런 이제 줄 거 받을 거 정리하고 그렇죠. 이걸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착수해서 공사 완료를 하죠. 공정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환지처분 공고하면 다음 날 소유권 청산금이 확정된다 그랬죠. 그렇죠. 공법상 소멸시효는 다 5년이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착수하고 공사 완료 부분 네모 부분에 사이에 뭐가 있죠? 환지 예정지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효력 발생 60일 임대료 증감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렇죠. 용익권자는 그 세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조정할 수 있는데 계약 해지하면 손실보상 청구를 누가 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나중에 누구에게? A한테 부상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개발 사업 방식의 3방식에서 환지 방식 사업 방식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아까 여기 있던 부분. 여기 있던 수용은 여기 있고 환지는 여기 있고 환지에 대한 설명할게요. 환지 계획 작성, 인가 신청, 내용, 환지 설계인데 적성 기준이 뭐야? 위지면 토수 이환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겠고 요 부분 보겠습니다. 요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설명할게요. 면적 요건 있죠. 1만, 30만, 20만, 10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30만, 100만. 그래서 10만은 뭐냐면 나중에 그 공청회를 안 하는 게 10만이에요. 신문에다가 안 내고 그다음에 일간 신문에다 안 내고 공람을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30만은 아까 그 비도시에서 30만이고 100만은요. 나중에 뒤에 설명했지만 그 승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게 100만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 4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은 취계 지중 아까 배웠고 4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에서 자연도시 생산의 도시 외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0% 이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5번은 뒤에 나중에 설명할 거고 6번에 실시 계획,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는 거. 아까 7번에 실효기간 설명했죠? 예. 시행자 변경 사유, 그렇죠? 시행자 지정 사유 설명했죠? 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문제 풀이할 때 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 정리하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관한 소명에 틀린 것은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환지계획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제 공고되는 날에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사람들이 돈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미리 미국 간다고 그랬을 때 그냥 소멸한다는 얘기고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아까 미리 팔아먹었다는 건 예정지를 했을 때 처분했을 때 그렇죠.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경우 환지제 공고에 있는 다음 날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랬어요. 등기 이전 시를 했어요. 등기 이전 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환지 계획에 정해진 토지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 날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A는 A-로, B는 B-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테마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구역 지정을 했을 때 기준 면적 113, 1인빵, 30만, 20만. 그 다음에 그 구역 지정의 면적에 배제되는 거 취계, 지, 중. 그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라 그래서 뭐야? 개구실, 구계실. 그렇죠? 이 부분. 그 부분. 그 다음에 그렇죠? 구역을 지정했을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에 있었을 때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원형지, 그렇죠? 이주대책 이런 것들 봤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했을 때 환지 예정지는 뭐예요? 채비지 했을 때 미리 팔 수 있다 그랬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개발법 6문제 중에서 4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거의 다 언급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흐름을 잘 잡으시고, 저희 문제풀이 할 때도 이 자료 이용해서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우리가 시험 나오는 6문제 중에서 한 5문제까지는 봐줄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한 문제 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험 차원에서 한 문제를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법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